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 역시나 빈센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 또 밤사이 시장이 사상 최고치 다우와 S&P 500이 기록을 했습니다. 참 시장은 우리가 걱정하면 다음 날 그 걱정을 씻겨 내려가게 하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운이 좋게, 네. 운이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밀리면 계속 사고 있죠? 네, 밀리면 계속 여러분들도 잘 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할 얘기가 오늘 너무 많으시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년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본부장이 저랑 연습한 거 있으시죠? 네네. 예, 천천히 네. 발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그래요. 연습한 거 네. 오늘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자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 오케이. 제가 이렇게- 선생님인 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예쁜 제가, 선생님. 예, 피드백 드렸던 거 오늘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 네.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키워드가 오픈 AI 얘기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린다. 모든 지금 AI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의 앞으로 청사진이 보인다. 이 말씀을 저희가 방송 광고 중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오픈 AI에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투자 오픈 AI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다니고 네네. 있는데 과연 진짜 뭐 빠르면 5년 안에 돈을 제대로 버는 기업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출연했던 걸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은 거기는 온전하게 한 시간을 지금 속도보다 2배로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달이 다 됐거든요. 네. 그 제가 아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네. 그렇게 드리는 건데 그래도 한번 연습을 했으니까 엑기스만 말씀드린 페이지 좋습니다. 10. 네. 10번, 10페이지. 10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나요? 예,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픈 AI가 뭐 엔비디아한테 돈도 받고 AMD도 끌어당기고 싶은데 AMD한테 투자할 돈은 없으니까 AMD 네 주식 나한테 팔어. 나중에 내가 행사해서 그 돈 가지고 다시 갚아줄게. 그 다음에 오라클한테 오더 줬죠. 네. 3천억 달러. 오라클 매출이 1년에 6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5년치 매출에 해당되는 오더를 줬습니다. 네. 그 다 정점에 뭐가 있죠? 오픈 AI의 역할이 있어요. 네. AMD, 엔비디아, 오라클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러면 오픈 AI가 돈을 못 벌면은 상당 기간 동안 못 벌면 지금도 못 벌지만 계속 못 벌면 이 스킴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거나 계약 취소를 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순환매 어쩌고저쩌고 뭐 벤더 파이낸싱 무슨 벤더 파이낸싱이나 돌려막기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첫 번째는 생태계를 확대하려면은 이런 순환매적인 게 일어납니다. 예전에 한 15년 전에 애플이 디스플레이가 필요한데 삼성은 말을 잘 안 들어. 그다음 만만한 게 LG인데 LG가 돈이 없어. 2009년 초에 엄청 적자야. 그래서 애플이 엔비디아한테 1조를 먼저 선급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는 착각 속에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4개월 만에 2.5배가 오릅니다. 근데 인더스트리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그게 불과 1년도 안 가서 올라간 거에 85%를 토해내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벤더 파이낸싱은. 근데 네. 잘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의 디스플레이 정도가 아니고 AI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더 이 벤더 파이낸싱의 의미가 하려면 오픈 AI가 과연 돈을 벌 수 있느냐를 우리가 면밀이라도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겁니다. 페이지 10. 네. 지금보다 매출이 10배 이상은 돼야 됩니다. 5년 뒤에. 네. 지금 매출이 올해 목표가 130억 달러입니다. 네. 130억 달러. 적자가 한 150억 달러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5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계속 돈도 대주고 얼라이언스가 맺어서 그건 뭐냐? 왜 130억 달러가 한 1,500억 달러가 되면은 흑자가 확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구조가 그럴싸해야지 이 모든 게 오케이. 달리는 말이 계속 달릴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중간에 삐끗삐끗하면은 또 버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네. 겁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130억 달러가 한 1,500억 달러 된다면 10배 되는 건데 핵심은 여전히 챗 GPT죠. 네. 여러분이 챗 GPT를 무료로 쓰시죠. 무료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들어오는 사람이 8억 명입니다. 8억 명. 전체 몇 %예요, 그게? 그거 하지 마시고 네. 8억 명이 공짜죠. 네. 그러니까 8억 명이 얼마나 유료로 가입하느냐가 중요하죠. 유료 전환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공짜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8억 명 말고도 구글의 제미나이도 한 4억 5천만 명이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억, 기타 등등 하면 15억의 인구가 이미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무료가 유료로 전환되든지 많은 사람들이 광고 돈을 내든지 또 이런 신경씩 가는 거니까 마치 기존에 나오는 플랫폼처럼 얼마나 우리한테 와닿느냐 이거죠. 이거를 계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130억 달러에 지금 80억 달러가 챗 GPT이고 지금 요 챗 GPT 80억 달러가 아마도 한 500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배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유료 가입자는 지금 몇백만 명 안 돼요. 그러면
8억 명, 10억 명 되는 것이 얼마나 유료 가입자로 변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뭐 이게 70%는 아닌데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로서 아마 60% 정도, 50% 정도 매출을 5년 뒤에 다 차지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최근에 나온 건 세 번째 맨 밑에 월마트가 이카머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챗GPT 하면서 결제하고 상품 구매하고 할 수 있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 비즈니스 한다 그랬잖아요. 요것도 중요하고 광고도 중요하고 십시일반하는데 이것이 가장 폴캐스트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간의 저도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컴포넌트 세 개 보니까 얼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중에서 조금만 삐끗하면은 요거밖에 안 나와요. 740억.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시가총액 5천억 달러가 네. 1,500억 달러가 돼야지 한 200억 달러나 영업이익이니까 순이익이 한 100억 달러, 150억 달러 되면은 그럼 지금 PER이 25배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립적으로 오케이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비싸다. 네. 그러면 이 비즈니스 어떻게 될까? 퀘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의 정확하면 전 세계 인구 80억이 전부 다 하는 건 아닌데 전 세계 80억인데 인터넷 사용 인구는 얼마일까요? 인터넷을 70억이 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무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는 지금은 60억이 잘 안 됩니다. 향후 5년 내 인터넷 사용자가 얼마다? 그 곱하기 몇 %의 사람들이 실제 유료가 될 것이냐. 그럼 몇 %는 작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휴대폰 사용할 때 휴대폰 중에서 애플하고 삼성의 고가 휴대폰은 800달러, 한 100만 원씩 내는 거잖아요. 한 4년에 한 번씩 100만 원 고가 휴대폰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이걸 바라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유료 저도 사실 뭐 월에 한 2불 정도의 유료를 쓰고 20불. 20불이겠죠. 네, 유료를 쓰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유료 가입자가 최대 수익원이라면 약간 부정적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한 130불, 80억이니까 60% 되잖아요. 향후 5년 되더라도 이게 30% 줄진 않아요. 이게 반 정도는 차지해 줘야 되고 거꾸로 유료가 있죠. 이게 만약 반이 못 차지하면 뒤에 광고라든지 다른 에이전트가 엄청 올라와야 돼요. 물론 샘 얼트먼은 챗GPT 말고 다른 것도 얘기하고 있고 챗GPT도 엊그저께 나왔죠. 소라2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 최스를 했을 때 이게 했을 때 영상으로 나오는 게 음성도 되는 챗GPT 소라2가 나오고 소라2는 소라1하고 달리 사람들이 10명 중에서 7명이 실제 막 작업을 많이 한대요. 창작을 한다는 거지. 네. 창작률이 예전 제품 소라1이나 다른 거 이런 거는 뭐 구글의 뭐 비어2 이런 거는 한 20-3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창작하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초기 반응. 지금 발견된 지가 소라2가 이제 한 달 됐는데 한 달 안 됐지. 그게 70%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챗GPT 말고 이거를 이제 멀티모달로 가는 것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은 거기에 토큰 수도 늘어나고 하면 이걸 늘어날 수 있는 그러면 늘어날 수 있겠지. 그런 것까지 보면서 이 매출에 그래도 50-60% 차지하는 것이 과연 순조롭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인구의 결론적으로 몇 % 정도가 무난하다고 보시는지를 매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라2도 그렇고 네. 또 뭐 구글 크롬에 경쟁하려고 얘네들이 검색 서비스 나왔잖아요. 쉘 애틀라스가 이런 네. 것들 다 어우러지는 건데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전 세계 67억 정도의 인터넷 사용 인구 5년 내에 그 사람들의 몇 %가 실질적으로 쓸 것이냐. 이게 흔들리면 나머지 것에서 굉장히 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무리라는 건 다른 데서 경쟁도 심해지고 무리가 나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뭐 챗GPT를 엄청 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뭐 광고다 하는데 중요한 건 저거 있어요. 뭐냐면 성인 콘텐츠를 여기에 발휘하면은 이 시장이 커집니다. 네.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나 그랬죠? 이제 하겠다. 어. 하는데 규제가 풀려져야 된다. 왜냐면 성인물은 현재의 성인물 시장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0억 불, 뭐 2,000억 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시장 자체가 한 600억 달러가 돼요. 향후 4년 내에 1,000억 달러가 시장이 되는데 네. 그건 대부분이 뭐 게임이라든지 기타 등등 잡지 이런 거니까 그 시장을 기타 잡지라든지 게임 시장에서의 컨텐츠물의 성인물하고 얘네가 들어간다면 경쟁을 해야 되는 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는 그걸 빼놓고 순수하게 챗GPT 자체의 토큰 사용에 늘어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꺼이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아이폰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들 층이 이거를 다 플랫폼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유료로. 이게 핵심입니다.
벤더 파이낸싱. 아까 우리는 순환 출자에 부정적인 언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언론은 뭐 영리하다 이런 얘기들 했다면서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네. 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500억 불이 달성되는지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면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뭐 전망과 가정은 그 가능성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아니 벤더 파이낸싱은 돈을 대주겠다는 건데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드릴게 엔비디아는 돈이 있으니까 얘네한테 1,000억 달러 줬죠. 그거 갖고 엔비디아 GP를 사는 겁니다. 오케이. AMD는 돈이 없죠. 그렇게 투자할 돈이. 그러니까 AMD한테 니네 주가 내가 올려주고 그럼 니네 주가가 지금 160불 200달러인데 3배 올라서 600달러 되면 내가 행사하면은 그게 1,000억 불이 나한테 돈이 들어오지 그 돈 가지고 너한테 GPU 갚을게 이러는 스킴이 거든요. 네. 그럼 오픈AI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픈AI가 돈을 벌지 못하면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AI가 지금은 못 벌대로 3년 4년 뒤에 잘 벌 수 있다. 이거를 계산을 해야지 사람들이 계속 파이낸싱을 돌아가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챗GPT가 이게 잘 안 되는 거 하면은 말짱 헛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유료 가입자가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11, 12, 13. 14페이지 연간 요거 말씀드릴게요. 엔트로피? 아까 뭐라 그랬죠? 1,500억 불 매출을 가능하는데 반 정도는 여전히 챗GPT는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네. 제 결론적으로. 유료 가입자. 그게 한 800억 달러 정도 중요값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여기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가 한 70억 정도가 67억 정도가 생각이 되는데 네. 이거의 5%면 3억 3천만 명. 3억 3천만도 지금 20달러 가정하면은 연간 하면은 이 시장이 800억 달러 정도로 추론이 됩니다. 갈까요? 못 갈까요? 저렇게 계산하니까 또 갈 수 있을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플랫폼 가입자 수가 유료 가입자 수가 있으니까 넷플릭스도 이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평균이 2에서 7% 안에 들어와요. 이슈는 이거죠. 얘네들은 시간이 걸렸죠. 넷플릭스가 유료 가입자 수의 그 퍼센트가 돌파를 하는 데는 올라오는데 그동안 시간이 다른 것도 오래 마찬가지고. 걸렸는데, 네. 과연 이거는 제가 말씀 얼마랬죠? 29년, 30년, 5년 내에 이 5%에 도달할 것이냐는 거죠. 네. 이게 10년, 20년 내는 당연히 그렇게까지 안 가고 도달할 수 있겠지. 문제는 아까 벤더 파이낸스 문제 삼았는데 사람들이 무작정 기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시간 딱 했어요. 5년 내에 130억 달러가 1,500억 달러 되는데 반 정도는 800억 달러 시장이 형성이 돼야지 800억 달러 형성이 된 시장에서 마켓시어 60% 가정했을 때 500억 달러 나오는 거니까 1,500억 달러 할 때 30에서 50%는 얘네 순수 매출은 500억 달러 되는 거예요. 시장은 800억 달러인데 혼자 가져가지 못하죠. 아까 제미나이 있죠. 제미나이는 돈도 많죠. 그러니까 유료 가입자를 빨리 안 할 수도 있겠죠.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네. 경쟁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가 시장이 800억 달러를 얘네가 70% 80% 가져간다고 가정은 못하는 거죠. 일단 가정은 800억 달러. 5% 3억 3천만 명이고 퍼센트 와이즈는 되는데 이 속도가 빠를 수 있느냐. 그럼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아까 디지털 성인물도 포함해서 소라 1, 2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성능과 그것이 와 닿아야지 어필해야지 저는 아직 유료가 아니고 무료인데 이 사람들이 성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 영자 신문을 30달러 보고 있는데 3년 해보니까 퀄리티가 좋다. 그러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5년 내로 올 수 있느냐.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고 싶어도 아까 20달러 1년이면 240달러죠. 한 3, 4년이면 한 우리나라 또 100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네. 100만 원이면 3, 4년에 한 번씩 아이폰을 사는 거잖아요. 저는 싼 걸 사거든요. 한 30만 원짜리. 그러면 가격이 내 가격보다 3배 되는 휴대폰을 매 3년마다 쓰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얼마나 잠재력이 있을까? 이걸 가늠하시고 그 사람들이 잠재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있어. 내가 실제 어필해가지고 5년 내에 그 사람들을 내 유료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 세계 휴대폰 중에서 진짜 100만 원, 800불 이상 되는 휴대폰을 몇 명이나 구매할까요? 매년? 모르겠어요. 전 세계 휴대폰이 한 13억 개 팔리는데 네. 그중에서 800불 이상짜리의 마켓은 매년 18%입니다. 그게 계산하면 3억 명이 나옵니다. 근데 저거 플러스 저는 이제 넷플릭스의 사례를 우리가 보면은 물론 이제 챗GPT는 지금 무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넷플릭스처럼 뭐 광고를 보여주면서 하는 맞아요. 그런 요금제라든지 네네. 아니면 하루에 지문을 뭐 우리가 무료로는 5개만 쓸 수 있는데 뭐 20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요금제라든지 네. 되게 좀 세그먼트가 다양해져서 요금제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고 당연하죠. 지금 카카오랑도 같이 네. 콜라보하고 네네. 또 분명히 해외에서도 뭔가 플랫폼을 좀 그렇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네네.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정교하게 들어가야 돼요. 네. 첫 번째 아까 그 플랫폼의 유료 가입자 수가 도달하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네. 시간이 필요했다 그랬죠. 아마 대부분이 5년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 과정의 가격을 여러 가지 차등합니다. 대부분이 6달러에서 15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이 20달러보다는 어떻게 되죠? 가격이 그러면 내려가야 되겠죠. 그쵸. 내려가고 광고가 올라오느냐 하는 거하고 속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경쟁사가 60% 70% 얘기했는데 뭔 얘기냐? 30-40%는 누구죠? 그럼 구글이나 다른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구글은 무료에서 유료로 빨리 가입 안 해도 되죠. 전환 안 해도 되죠. 네. 내가 유료로 전환하는데 저쪽에서 유료로 빨리 안 내면은 이 무료가 유료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쵸. 오픈AI가. 전환이 될까요? 구글은 돈이 많으니까 구글 광고를 통해서 원래 광고 기반 구글이 광고를 통해서 1년에 한 2천억 달러 법니다. 네네. 아니 제 말은 네. 아까 말씀 중에 경쟁 피어 그룹에서 계속 무료를 하는데 물론 월등한 퀄리티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 말이에요. 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무료에서 유료를 차별화된다 했잖아요. 차별화되는 방법을 쓰는 데 있어서 그게 어필되는 거 있어서 아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나 거기에 동해서 들어갈 것인가, 오픈AI 유료. 챗GPT는 그래 유료 주고 내가 쓸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과연 1억, 2억, 3억 명이 가는 시장이 빨리 될 수 있느냐. 근데 구글이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가격이 그러면 내려가겠죠. 광고로 에딩되는 게 네. 이런 거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속도와 경쟁사와 과거 패턴과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800불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사는 사람들이 한 3억 명이 매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포텐셜 토탈 어베이러블 마켓은 있어. 네. 근데 그걸 도달해서 내 걸 끌어당기는 데서는 구글 경쟁도 있고 이것이 소라 2도 되고 뭔가 돼서 더 화끈하게 다가와야 되는 거지. 네. 아니면 성인물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만화라든지 이거는 규제를 하면서도 얘네 거는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풀어준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장을 해줘야지 얘네들이 편안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온갖 것을 막 무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인터넷의 이게 발전이 성인물 때문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예, 야한 동영상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오픈AI가 그 성인 콘텐츠에 있어서의 물론 뭐 얼마나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섣부르게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많은 유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생길 것 제가 같긴 해요. 디지털 성인물 콘텐츠 시장이 얼마나 그랬어요? 지금 560억 달러예요. 560억 달러. 예, 그 올라가요. 네. 이때 때만 한 1,000억 달러 안 되고 900억 얼마 됐대요. 네, 네. 그게 토탈 어베이러블 마켓이에요. 그러면 누구랑 경쟁하는 거죠? 성인물 컨텐츠에 잡지건 게임이건 뭐 다양한 걔네들하고 경쟁 컴패티티브 프런트가 넓혀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거기서 만약에 10%만 먹어도 그럼 100억 달러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아까 챗GPT 가지고 500억 달러밖에 못 하는데 100억 달러 초가 붙어 가면은 편안해지겠죠. 네. 일단 기준은 그래서 5% 3억 명에 대한 시장은 있어. 그 휴대폰 높이 사는 사람 봤을 때 3억은 있는데 도달한 시간과 경쟁하고 얘네들의 퀄리티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계속 섹시하게 어필될 것이냐를 본다면 5%한 60% 마켓 쉐어에서 800억 불에 60%면 500억 달러니까 그러면 대충 이게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한 500억 달러 믿고 그 이상도 가능해?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은 나머지 아까 1,000억 불 하면 500억 빼면은 어떻게 해? 나머지 500억 달러 어디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중에 하나가 광고죠. 그래서 광고가 이슈가 됩니다. 그 광고 시장이 어떤가 봐야 돼요. 우리 챗GPT나 검색할 때 광고 시장 보면은 광고 시장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지금 연간에 2,000억 달러가 합니다. 광고.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2,000억 달러 형성되는지 보시고 아마존이 500억 달러 해요. 얘네가 5년 내로 한 200억 달러 하면 맥스 아닐까요? 네. 그는 직관적인 거죠. 얘네들이 빌드업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봤고 오픈에 챗GPT를 하다가 광고하는 것이 파지티브한 면도 있지만 몰입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신뢰도 치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긍정적인 게 있을 겁니다. 아직 안 했어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200억 달러 하면 아까 앞에 500억 달러 합하면 700억 달러 되죠. 그리고 이거 앞에 얘기하면 야 너 쓸데없는 하지 말고 이건 B2C고 B2B 기업들이 얘네들의 API를 엄청 계속 쓰면은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B2B 시장이 아마 500억 달러 이상이 되면 플러스 되는데 이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B2B의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AI를 만드는데 얘네들의 API를 자기네들의 거기에 마켓플레이스나 거기에 연결시켜서 하는 거. 직관적으로 얼마 전에 10월 14일 발표된 월마트가 오픈AI 협력해서
챗GPT를 통해서 검색하고 구매까지 하는 걸 원스톱으로 어디서 한다? 챗GPT에서 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챗GPT가 월마트에 그거를 통해서 수수료를 먹고 할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이 시장이 약 100억 달러 이상이 될 소지가 있어요. 왜? 월마트 시장이 한 6천억 달러 매출이 있는데 그중에 한 20%가 이카머스고 이카머스의 상당 부분 한 20%만 만약에 얘네들이 가져갈 수 있다면 네. 매출적으로는 이게 한 100억 달러 이상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월마트 말고 다른 데도 있으시겠죠. 코스트코나 기타 등등. 그런데 월마트만큼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월마트가 100억에서 200억 달러면 다른 거 합하더라도 이 API를 통해서는 3, 400억 달러 하는 건 만만치는 않습니다. API 3, 400억 달러 있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3, 400억 달러 있고 API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하는 거 있잖아요.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들이 할 때 얘네들의 API를 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 시장이 지금 한 20억 달러 되는데 20억 달러도 10배 돼서 300억 달러. 이게 돼야지 500억 달러 되는 거예요. 500억 달러, 200억 달러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아까 1000억 달러 정도에서 1200억 달러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될 수도 있죠. 네, 본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어쨌든 가정이지만 구분해서 해주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업에 오래 계셨으니까 사실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긴 하죠. 좋게 보는 듯한 모습이. 근데 여기 아까 14페이지 보시면 결국 인터넷 사용자가 30년 뒤에는 65에서 70억, 그러니까 지금이 뭐 80억 인구라고 보면 전 세계가 네. 그 정도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이용한다는 가정이 있는데 이런 의구심? 이런 의구심에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필수제 아닙니까? 인터넷 기본적으로 챗GPT도 필수제 영역으로 가는데 이 인구의 대부분은 지금 중국이나 인도나 우리의 자본주의 체제가 완전히 다른 쪽에서의 많은 인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꼭 자본주의 논리처럼 새로운 것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이런 메커니즘의 마켓 사이즈보다 그 반대급부에 있는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상당한 마켓 쉐어가 커야 되는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을까에 네. 대한 우려감이 있었어요. 좋은 지적인데 일단 아까 그럼 54억의 인터넷 사용자가 네. 67억 되느냐 그건데 그거 변수에서 차이가 있을 것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좋은 지적이긴 합니다만 실제 사용되는 건 아까 제가 휴대폰에서 800달러 이상짜리가 3억 전 세계 명. 13억에 곱하기 18% 하면은 대충 비슷한 넘버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못 사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20달러가 아니고 10달러도 못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뭐 넷플릭스 전 세계야 10억이 보겠지. 유료 주고. 그런 거니까 정확한 지적이긴 한데 그래서 65억, 70억, 67억이 아니고 뭐 60억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5억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이보다는 아까 어포더블한 사람들이 과연 충분하게 자기의 의도적으로 지불할 것이냐 그게 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면은 요거 될 때 가져가면은 그냥 믿고 가시면 돼요. 왜 믿느냐? 아까 처음 할 때 유동성 얘기했는데 시장이 유동성이면 여기에 돈을 베팅할 사람들이 당분간은 계속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막 흔들릴 수 있다면 아마 어느 순간에 리턴을 뺐을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챗GPT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시도하는 거고 무리스럽게 시도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스킴, 벤더 파이낸싱은 이런 거죠. 이게 보세요. 네, 말씀 이거죠. 많이 보셨죠. 그냥 보시래. 여동 앵커님. 네. 딱 보면은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모든 걸 다 이끄는구나. 너무 복잡해. 무슨 뭔지 유유. 저 복잡하다. 30년은 딱 보는 순간에 뭐야 이렇게 구조도 복잡하고 금액도 복잡하고 물론 한글이 아니고 영어로 쓰긴 하지만 가운데 엔비디아 있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과거보다 다른 거는 시장의 보루 돈이 있는 놈이 하나 있어. 엔비디아가 좀 도와주면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오픈AI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복잡할 때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네. 불안감이 있고 동시에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넘버가 좁혀지기 전까지는 그걸 믿고 싶어하는 그 군집단이 많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계속 가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알면서도 계속 간다. 왜? 이게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안 돼.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는 저 아이들뿐만 아니고 아까 1,000억 했을 때 오픈 AI 자체가 걔네들 매출 목표 자체가 1,000억 달러 정도 29년도. 그런데 그때까지 쓸 돈이 최소한 1,200억 달러야. 캐시플로우가 안 되지. 근데 이거 비즈니스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걱정도 하지만
신이시여 나는 당신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까 AMD 오픈에 이거 굉장한 거예요. 가격이 AMD 주가를 3배 올리고 나서 그걸 내가 행사해서 1,000억 달러 받아서 다시 갚겠다. 이게 무슨 엄청난 미래를 못 믿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개념이 거꾸로 하면 생태계 확장 단계에서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수없이 있어요. 아까 애플하고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말고 네. 그다음에 옛날에 그 버블 깨질 때도 이런 식으로 하우징 버블 깨질 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리하다고 볼 수도 있죠. 믿을 수 없을 정도 잘할 수도 있다 얘기야. 할 수 있죠. 네. 그 얘기를 내가 한 게 아니고 아까 AMD하고 오픈AI 그 딜 여러 가지 복잡한 스킴이 돼서 존슨왕이 뭐라 얘기하느냐. 영리해. 나의 경쟁자이지만 나 혼자 먹을 수는 없으니까 다 같이 한번 잘 끌고 가봐. 왜? 생태계 확장을 필요하다고 젠슨왕한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불안한 감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최후의 보리 역할을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젠슨왕도 모르지. 이게 얼마나 이렇게 될지. 모르죠.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챗GPT 유료 가입자 수가 3억이 아니고 2억 7천 명이나 하더라도 말이죠. 아까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GPU 수는 더 많을 수도 있어. 아까 오픈 소라 1, 2 그다음 여러 가지 되면은 GPU의 성능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스키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전 단계를 믿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는 것처럼 기업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오랜 경험이 있으시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과거 25년 전에 IT 버블 때도 왕왕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썰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는데 그때랑은 어떠세요? 그때하고 다른 거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다른 거는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아니면 애기였을 땐 똑똑하지 않았어요. 정보 전달의 매개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지금은 정보 전달 매개체가 너무 빠르죠. 그러니까 아침하고 내일 아침하고 다르죠. 트럼프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 어저께 한 거 오늘하고 정보가 달라져서 바뀔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의 돈이 뭐 1조 달러, 2조 달러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하루하루 바뀌는 그런 스킴에 머리 돌아가는 40억 인구들이 그것이 모여서 일주일이면 싹 개벽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일주일 만에 개벽이 바뀌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보와 해석의 전달이 너무나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속도는 한 5배 차 이상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이 지금은 일주일, 나흘 만에 확 바뀔 수 있다. 그거가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는 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유동성 얘기했잖아요. 네. 예전에는 정상적인 게 망하면 망하고 돈 줄 때는 주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돈 가지고 뭐 인플레 나발이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중 간의 갈등이 예전에 없었던 30년에 없었던 갈등이니까 네. 이 정책과 그다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것이 또 다른 변수가 돼가지고 이것도 믿느냐 안 믿느냐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에 따라 갖고 완전히 다른 거죠. 옛날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1등 할 때 1990년 초반에는 말이죠. 심플했어요. 예측하기 좋았어. 왜 예측하기 좋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지도 않고 정보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잘해서 코스트만 낮추면 코스트 맞추면은 제품 잘 만들면 어쨌든 고객들이 사가고 그럼 예측이 범위가 틀린 범위가 요 정도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책 당국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확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일주일 만에 바뀔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미리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은 내일 모레 상황이 바뀌는데 왜 바뀌었을까라는 걸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적응하기 쉽지 않다. 예전에는 천천히 했대. 왜?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한 일주일가 아니고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지금은 9월 달하고 10월 달 다르고 11월 달 지금 들어가는 데 다르고 12월 달에 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IT 때는 닷컴이 붙으면 무지성 투자가 있었다면 지금은 뭐 챗 GPT가 붙으면 또 무지성 비슷한 투자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때랑 지금이나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픈 AI의 행보를 보면서 이것을 증명해내는지를 확인하면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걸 그러니까 소라2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이상한 게 아니고 소라2 이런 게 나오잖아요. 소라1 데뷔했을 때 사람이 화끈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뭐지 까미오가 돼가지고 여도원 앵커님의 얼굴을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소라2에다가 입혀서 그게 새로운 영상을 텍스트에서 바로 나와요. 그 얼마 전에 그 저기 샘 올트만하고 그 개발한 사람이 그 미국 현지에서 며칠 전에 유튜브 방송한 게 있는데 그게 딱 그런 거예요. 소라2가 뭐가 다른가? 물론 자기네들도 정확히 얼마가 빨라질지 모르지만 창작하려는 욕구, 사람들이 창작하는 욕구가 그 배리어가 그 장벽이 확 낮아져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200만 명이 다운로드 했는데 여태까지
그중에 70%가 스스로 만들어서 막 올린다 이거지. 네. 그전에는 한 10명에 2~3명밖에 없었는데 그전에 10명에 2~3명이 3년 5년 전이 아니에요. 소라1이 언제 나왔게요? 작년 2월인가 3월 나왔어요. 그거 나오고 2년 지났단 말이에요. 네. 비슷한 게 구글도 있고 걔네들은 30% 이상 못 가. 그러면 그 소라1 그전 버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그쵸 물리적인 이해, 그다음 추상적인 거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뭐 피지크 이런 거가 다 어울려져서 퍼포먼스 높아졌게 되거든요. 이것이 2025년도 10월 달 현재 9월 말에 나온 건데 이게 1년 뒤 2년 뒤에 또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소라2가 끝이 아니죠. 소라2는 챗GPT 3.5하고 비슷한 거라 하더라고요. 그럼 챗GPT가 어디까지 왔어요? 4, 5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라2도 3, 4 나올 수 있잖아요. 다음 단계 레벨이 높아지면은 사람도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3억, 5%라는 그 룰 자체라는 룰이 아니지. 경험치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아까 65억, 70억 중요한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템 마켓을 실제 끌어당기는 거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고, 그게 성공하면은 아까 거꾸로 광고라든지 API 것도 같이 동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700억 달러에 그칠 수도 있고 2천억 달러가 될 수 있는 와이드 레인지가 예측이 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성능이 높아지는 것이 앞으로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 예측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새로 나오는 그 서비스를 보시고 내가 써보고 내가 별로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반응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 반응을 보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유료 가입자들이 얼마나 느나 보고 대학생들이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학생들. 왜냐하면 쓰는 사람이 우리는 일상생활에 네. 뭐 하던 거 많으니까 네. 웬만하면 안 쓰고 회사에서 해주면 여유가 있는. 그렇지. 돈을 안 시간 쓰지만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도 $20씩을 내가 유료로 가입할 정도로 돈이 여유가 없잖아요, 대학생들이. 3년에 한 번씩 100만 원 쓰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젊은 신흥 국가 포함해서 젊은이들이 19세, 20세, 25세까지 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반응하느냐는 거는 걔네들이 willing to pay. 아르바이트 돈을 써서 내가 영자 신문 모으는 것보다는 이거는 필수로 가져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의무 있게 서징하면은 그럼 그 세대들이 5년, 10년 뒤에는 완전 주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다릴 수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네. 미국의 노인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오픈 AI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미래를 잠깐 갔다 올 수 있다면 제가 가서 좀 확인해서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워낙에 뜨거운 그 AI의 중심에 지금 화두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열정 넘쳤던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뭐 광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라인업 연사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마다 아니 이분도 나오신다고요? 진짜 이분이 나와요? 하는 그런 깜짝 놀라는 리액션을 많이 받습니다. 어제도 소개드렸던 뭐 마이크 샌델 교수, 정유원 소장님, 오태민 작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3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작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마케도와 비비고를 탄생시킨 마케팅 전문가 노희영 대표, 대한민국 대표 인지심리학자 김경희 교수, 또 더 피플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고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셨던 김누리 교수까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최고의 역대급 라인업들이 이번 세 번째 윌슨 컬리지 시즌 3에 총출동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샌델 교수는요, 저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또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죠. 토크 콘서트 슈퍼 얼리버드 요거 끝나기 전에 아마도 조기 종료가 될 것 같아서 마이크 샌델 교수의 저희 토크 콘서트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샌델 교수님 키 커요?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는데 궁금하다. 전 좀 떨려요, 사실. 그래요? 예, 통역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혹시라도 샌델 교수님이 저희에게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볼까 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미리 저는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던데 세상의 모든 떨림은 네.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증거이다. 뭐 떨리는 기회예요? 영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될지. 어쨌든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마이크 샌델 교수의 토크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윌슨 칼리지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슨 칼리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위 1%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면 배움에 돈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투자도 삶도 모두 잘하고 싶은 배움에 진심인 어른들이 모이는 곳.
맨 마지막에 이제 너의 인생을 작품으로서 살아라라고 했을 때 되게 큰 저한테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저의 회사 생활 20년 차와도 올해 또 마주 떨어져서 그럼 나는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살까.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돌 하나가 던져지고 그 파동 속에서 문득 눈물이 고이는 순간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금 입학 등록하고 지혜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위즈덤 칼리지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지금 입학 등록 시 깜짝 놀랄 만한 혜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